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내 지시만 따라. 여긴 네가 알던 작전 상황실이 아니라 숨 쉬는 것조차 얼어붙는 지옥이니까. 차디찬 강원도의 산골짜기. 한겨울의 혹한 속에서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인간 병기와 자존심 강한 미군 엘리트 장교가 얼음 호수 위에서 펼치는 숨 막히는 생존 로맨스. 놈들의 추격과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두 남녀의 뜨거운 체온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람사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콰가 강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다. 2톤이 넘는 검은색 SUV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허공으로 솟구쳤다. 중력을 거스른 찰나의 부유감.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끔찍한 추락. 차체는 얼어붙은 호수 표면에 곤두박질 쳤다. 지, 지, 지. 적 금속이 얼음을 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괴물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였다. 두꺼운 얼음판 위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며 하얀 가루가 차 안을 가득 메웠다. 윽. 운전석에 앉아있던 강도진은 본능적으로 신음했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깨진 앞 유리창 너머의 풍경이 들어왔다. 온통 하얀색.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707 특임대 시절 숱하게 겪었던 전복 사고의 감각을 되살려 몸을 움직였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 헤이, 당신 미쳤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조수석에서 날카로운 영어 욕설이 터져나왔다. 레이첼이었다. 주한 미군 정보사령부 소속 대위이자 도진이 경호를 맡은 VIP. 그녀는 터진 에어백을 거칠게 밀어내며 도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그녀의 금발머리를 적시고 있었지만 공포보다는 분노가 앞선 눈빛이었다. 조용히 해. 도진이 낮고 굵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작전이... 쉿. 소리 내지 마. 도진이 레이첼의 입을 거친 손바닥으로 틀어막았다. 레이첼이 반항하려던 순간 그녀의 귓가에도 그 소리가 들려왔다. 뿌드, 득, 적적. 차체 아래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파열음. 그것은 단순히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얼음판이 붕괴되기 직전에 보내는 최후의 경고였다. 그들은 지금 수심 30m가 넘는 저수지 한복판, 살얼음판 위에 떠있는 쇳덩어리 안에 갇혀 있었다. 도진은 천천히 손을 뗐다. 레이첼의 파란 눈동자가 그제야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리 가라앉고 있는 거야.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1분이라도 지체하면 놈들이 오기 전에 물귀신이 될 거야. 안전벨트 풀어. 천천히. 도진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감정이 거세된 기계적인 톤. 그것이 오히려 레이첼의 패닉을 억눌렀다. 도진은 자신의 벨트를 소리 없이 풀고 뒷좌석에 있는 전술 배낭을 챙겼다. 내 노트북 챙겨야 해. 레이첼이 뒷좌석으로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그 노트북에는 북한 내 강경파가 빼돌린 핵탄두 암호 코드가 들어 있었다. 그녀가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임무였다. 미쳤어.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 도진이 레이첼의 어깨를 낚아챘다. 그 순간 레이첼의 급작스러운 움직임에 차의 무게중심이 쏠렸다. 콰직 차체가 오른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얼음이 깨지며 차가운 호숫물이 차 문틈으로 솟구쳐 들어오기 시작했다. 레이첼이 비명을 질렀다. 나가야 해. 지금 당장. 도진은 팔꿈치로 이미 금이 간 운전석 창문을 박살냈다. 유리 파편이 튀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창문으로 몸을 반쯤 내밀고 보닛 위로 기어 올라갔다. 손 잡아 빨리. 도진이 조수석 쪽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레이첼은 여전히 노트북 가방끈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다. 물은 이미 그녀의 허벅지까지 차올랐다. 영하 20도의 물은 닿는 순간 살을 베어내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이 멍청한 여자가. 도진은 욕설을 내뱉으며 다시 차 안으로 상체를 집어넣었다.
그는 레이첼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끌어당겼다. 이거나 노트북 없으면 나도 안 가. 노트북 끌어안고 죽고 싶으면 혼자 죽어. 난 살려야겠으니까. 도지는 레이첼의 저항을 무시하고 그녀를 짐짝처럼 차 밖으로 끌어냈다. 그 순간 육중한 SUV가 굉음을 내며 얼음을 완전히 부수고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첨벙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았다가 가라앉았다. 차가 있던 자리에는 시커먼 구멍만이 남았다. 도진과 레이첼은 깨진 얼음판 가장자리로 나뒹굴었다. 차가운 얼음 바닥에 뺨이 닿자 레이첼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 내 노트북. 레이첼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검은 구멍을 바라보았다. 정신 차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도진이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하지만 레이첼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안전한 루트로 가자고 우기지만 않았어도, 그 샛길로만 가지 않았어도 놈들한테 따라잡히지 않았을 거라고. 레이첼이 악을 썼다. 그녀는 한국군 707 출신이라는 이 가이드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자신의 엘리트 경력을 무시하고 시시건건 간섭하는 꼰대 같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도지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귀를 대고 무언가를 듣고 있었다. 눈보라 소리 사이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다. 타탕탕 총소리였다. 숙여 도진이 레이첼의 허리를 감싸 안고 빙판 위를 굴렀다. 피잉 총알이 그들이 있던 자리에 얼음을 쪼개고 지나갔다. 놈들이야. 벌써 쫓아왔어. 도진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도로 위에 깔려있던 스파이크, 그리고 절벽으로 몰아넣은 트럭. 놈들은 처음부터 이들을 얼음 호수로 몰아넣을 작정이었다. 일어나. 뛰어야 해. 못 가겠어. 다리가. 레이첼이 바들바들 떨었다. 물에 젖은 바지가 순식간에 얼어붙어 갑옷처럼 딱딱해지고 있었다. 공포와 추위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도지는 레이첼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스펙, 오만할 정도의 자신감.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건 그저 추위에 떨고 있는 한 마리 짐승일 뿐이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등을 돌렸다. 업혀. 뭐 업히라고. 여기서 얼어 죽거나 놈들 총알바지가 되거나 둘 중 하나야. 선택해. 레이첼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팔로 도진의 목을 감았다. 도진은 그녀를 가볍게 업고 얼음판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미끄러운 빙판 위였지만 그의 발걸음은 짐승처럼 날렵하고 정확했다. 아이젠도 없이 얼음의 결을 읽으며 달리는 기술. 그것은 오랜 훈련이 만든 본능이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 하지만 도지는 멈추지 않았다. 등 뒤에 엎인 레이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도진의 차가운 목덜미에 닿았다. 대위님, 내 말 잘 들어. 도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지금부터 내 목숨은 내 거야. 내가 멈추라면 멈추고, 뛰라면 뛰어. 알겠어. 레이첼은 대답 대신 도진의 어깨를 더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지금 이 거칠고 무례한 남자의 등만이 이 하얀 지옥에서 유일한 안전지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 짙은 숲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호수 아래, 얼음보다 더 차가운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추격자들은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도진의 과거와 얽힌 최정의 살인 기계들이라는 것을. 위잉 하늘에서 드론 소리가 들려왔다. 적들의 눈이 그들을 찾아냈다. 젠장, 끈질긴 놈들. 도진이 욕설을 뱉으며 속도를 높였다. 꽉 잡아. 혀 깨물지 말고. 극한의 추위와 놈들의 추격. 이제 막 시작된 이들의 사투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뜨거운 여정이 될 것이었다. 다음 편에 계속. 호수 가장자리에 닿았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인간의 몰골이 아니었다. 물을 먹은 옷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움직임을 참아맸고 살을 애는 바람은 젖은 몸을 순식간에 얼음 조각으로 만들고 있었다. 헉, 헉, 나, 숨이. 레이첼이 파랗게 질린 입술을 떨며 눈밭에 쓰러졌다. 동공이 풀려 있었다. 전형적인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었다. 강도진은 시계를 확인했다. 물에서 나온 지 1분. 영하 20도의 기온에서 젖은 옷을 입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3분이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마비되고 심장이 멈춘다. 이것은 추위와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의 전쟁이었다. 도진은 주변을 빠르게 스캔했다. 다행히 바위 틈 사이에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틈새가 보였다. 그는 거의 의식을 잃어가는 레이첼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그곳으로 옮겼다.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짓은 너를 살리기 위한 거야. 반항하지 마. 도진이 레이첼의 젖은 겉옷 지퍼에 손을 댔다. 뭐 하는 거야. 손 대지 마. 레이첼이 남은 힘을 짜내어 도진을 밀쳐냈다. 옷 벗어. 당장. 미쳤어. 이 추위에 옷을 벗으라고. 당신 변태야. 이 젖은 옷이 지금 너를 죽이고 있다고. 얼음팩을 두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도진의 고함이 바위 틈을 울렸다. 그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도진은 단검을 꺼내 레이첼의 얼어붙은 군복 바지와 상의를 거칠게 찢어내기 시작했다. 안 돼. 이거나. 레이첼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특수부대 출신인 도진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순식간에 레이첼은 속옷 차림이 되었다. 하얀 피부가 맹추위에 붉게 달아올랐다. 수치심과 공포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진 역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젖은 옷을 전부 벗어던졌다. 탄탄한 근육질의 몸 위로 숱한 흉터들이 드러났다. 그는 배낭에서 비상용 판초 우유와 마른 담요 한 장을 꺼냈다. 이리 와. 오지 마. 저리 가. 도진은 레이첼을 강제로 끌어당겨 자신의 품에 안았다. 그리고 마른 담요와 판초 우유로 두 사람의 몸을 겹겹이 감쌌다. 맨살과 맨살이 맞닿았다. 차가웠던 레이첼의 몸에 도진의 뜨거운 체온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열 빠져나가. 도진이 레이첼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그의 거친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레이첼의 몸이 움찔거렸다. 치욕스러웠다. 처음 보는 남자. 그것도 자신이 무시했던 한국인 용병과 알몸으로 껴안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본능은 정직했다. 얼어 죽을 것 같았던 몸이 그의 온기 덕분에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난 당신을 고소할 거야. 군사 재판에 회부할 거라고. 레이첼이 이를 딱딱 부딪히며 중얼거렸다. 살아서 나가면 마음대로 해. 하지만 지금은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해. 도진은 레이첼의 등을 투박하게 문질러 혈액순환을 도왔다. 그 손길에는 사심이 없었다. 오직 살리겠다는 의지뿐이었다. 그때였다. 숲 너머에서 날카로운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추격자들은 벌써 호수 건너편까지 당도한 것이다. 도진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쉬. 놈들이 냄새를 맡았어. 어둠이 내려앉았다. 밤이 되자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곤두박질 쳤다. 바위 틈은 좁고 불편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유일한 요새였다. 불을 피울 수는 없었다. 연기나 불빛은 이 하얀 설원 위에서 나 여기 있소라고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었다. 오직 서로의 체온만이 난로이자 생명줄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레이첼의 떨림이 잦아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도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굽게 담은 입술이 보였다. 자신에게 체온을 나눠주느라 정작 그의 어깨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레이첼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난 당신을 무시했고 함부로 대했어. 그냥 버리고 가도 됐잖아. 도진은 눈을 감은 채 덤덤하게 대답했다. 임무니까. 내 의뢰인을 살려서 보내는 게 내 임무야.
단지 그것뿐이야. 돈 때문에. 그리고 약속했으니까. 약속.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뇌리에 5년 전 눈 덮인 북한산 자락에서 구하지 못했던 동료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형,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죄책감이 그를 707 부대에서 나오게 만들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 당신 몸 상처가 많네. 레이첼의 손이 도진의 가슴팍에 있는 긴 흉터를 스쳤다. 칼에 베인 자국,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화상 자국들. 그것은 그가 살아온 전쟁 같은 삶의 기록이었다. 훈장 같은 거야. 살아남았다는 증거니까. 도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극한의 상황에서 생명을 나누고 있다는 감각은 두 사람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 레이첼은 무의식적으로 도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규칙적이고 강하게 울렸다. 쿵, 쿵, 쿵. 그 소리가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고마워. 살려줘서. 레이첼이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팔을 들어 레이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직 안 끝났어. 내일 아침이 되면 진짜 사냥이 시작될 거야. 그의 말대로였다. 눈보라가 그치고 달빛이 비치자 숲속 곳곳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다. 놈들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리고 도진은 바람결에 실려온 익숙하고도 역겨운 냄새를 맡았다. 젠장. 최정예들이야. 놈들이 스페츠나츠 전술을 쓰고 있어. 도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단순한 용병이 아니었다. 그들을 쫓는 자들은 국가급 살수들이었다. 새벽빛이 설원을 푸르게 물들일 무렵 도진은 레이첼을 깨웠다. 일어나. 이동해야 해. 다행히 배낭 깊숙한 곳에 있던 예비용 발열 레이와 방한복을 챙겨 입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젖은 군화는 꽁꽁 얼어붙어 돌덩이처럼 변해 있었다. 도진은 군화 속에 마른 풀과 비닐을 채워 넣어 임시로 단열 처리를 했다. 발가락 감각 계속 체크해. 감각 없으면 바로 말하고. 그들은 숲의 더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으로 향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한 걸음 내딛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다. 그들이 노리는 게 정확히 뭐야? 당신 노트북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도진이 앞서 길을 만들며 물었다. 레이첼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블랙박스야. 북한 군부 내 쿠데타 세력과 결탁한 다국적 무기 밀매 조직 팬텀의 거래 내역, 그리고 그들과 내통하는 미국 내 고위층 리스트. 도진이 걸음을 멈췄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더러웠다. 팬텀. 들어본 적 있어? 돈만 주면 나라 하나도 팔아먹는 놈들이지. 맞아? 놈들은 이 데이터가 공개되는 걸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우린 지금 걸어다니는 핵폭탄이나 다름없어. 그때였다. 지잉, 어제 들었던 그 소리. 드론이었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다. 서너 대의 열화상 드론이 편대를 이루어 숲을 훑고 있었다. 엎드려 눈 속에 파묻어 도진이 레이첼을 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고 그 위를 흰 천으로 덮었다. 자신도 그 옆에 납작 엎드렸다. 눈은 차가웠지만 최고의 은폐물이었다. 드론이 머리 위를 윙윙 거며 맴돌았다. 레이첼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도진의 손을 꽉 잡았다. 열화상 카메라는 체온을 감지한다. 만약 발각된다면 하늘에서 박격포탄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드론이 멀어지자 도진이 일어났다. 놈들이 위치를 좁히고 있어. 발자국을 지워야 해. 도진은 나뭇가지를 꺾어 신발 뒤에 매달았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눈보라에 쓸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뭉개졌다. 대단하네. 이런 건 어디서 배웠어?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배우게 돼. 하지만 놈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1km쯤 갔을까? 도진은 나무 줄기에 남겨진 미세한 칼자국을 발견했다. 함정이다. 도진이 레이첼을 막아섰다. 눈 덮인 바닥 아래. 밟으면 발목이 절단되는 곰 덧띠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놈들이 우리 진행 방향을 예측했어. 사냥개를 모는 방식이야. 우릴 절벽 쪽으로 몰고 있어. 도진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다. 도망만 쳐서는 승산이 없었다. 이제는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야 할 때였다. 설산의 경사는 점점 가팔라졌다. 레이첼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는 엘리트 군인이었지만 정보 장교였지 야전 특수부대원은 아니었다. 레이첼이 미끄러지며 발목을 접질렸다. 괜찮아. 도진이 다가와 발목을 살폈다. 퉁퉁 부어오르고 있었다. 인대가 늘어났어. 걸을 수 있겠어. 갈 수 있어. 나 때문에 멈출 순 없어. 레이첼이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지만 고통에 다시 주저앉았다. 도진은 말없이 등을 내밀었다. 엎혀. 안 돼. 눈길에 나까지 업고 가면 당신도 지쳐. 차라리 날 두고 가. 노트북만 가지고. 또 헛소리. 내가 말했지 내 임무는 널 살리는 거라고. 도진은 억지로 레이첼을 등 뒤로 끌어올렸다. 80kg 군장을 메고 천리행군을 했던 그였지만 눈 덮인 산비탈에서 사람을 업고 가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도진의 거친 숨소리가 레이첼의 귓가에 들려왔다. 땀방울이 그의 턱선을 타고 흘러내려 눈 위에 떨어졌다. 레이첼은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무겁지 쌀 한 가마니보다 가볍네. 도진이 피식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강도진 상사. 당신은 왜 전역했어?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키고 싶은 걸 못 지켰으니까. 그래서 도망친 거야. 도진의 목소리가 씁쓸했다. 하지만 이번엔 안 도망쳐. 너는 반드시 지킨다. 그 말 한마디가 레이첼의 심장을 강타했다. 이 남자는 투박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다. 레이첼은 결심했다.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겠다고. 그녀는 도진의 어깨 너머로 주위를 살폈다. 그녀의 눈은 정보 장교 특유의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십시 방향 반짝이는 거 봤어. 레이첼이 속삭였다. 도진이 즉시 몸을 낮췄다. 십시 방향. 약 500옌 거리의 능선. 저격용 스코프의 반사광이었다. 저격수다. 놈들이 매복하고 있어. 레이첼의 관찰력이 그들을 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도진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파트너였다. 꽉 잡아. 이제부터 전력 질주다. 도진이 허벅지에 힘을 주었다. 저격수의 조준이 완료되기 전 사각지대로 숨어들어야 했다. 바위 뒤로 숨어든 도진은 레이첼을 내려놓았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계속 도망만 갈 순 없어. 놈들 수를 줄여야 해. 도진은 배낭에서 야전삽과 얇은 와이어를 꺼냈다. 무기가 없잖아. 총알도 몇 발 안 남았고. 이 숲 전체가 무기야. 도진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탄성이 좋은 어린 나무를 휘어 와이어로 고정하고 그 끝에 날카롭게 깎은 나뭇가지를 매달았다. 부비 트랩이었다. 눈 덮인 바닥에는 밟으면 꺼지는 함정을 파고 그 안에 뾰족한 대나무 창 대신 얼음 조각을 꽂아 넣었다. 레이첼, 내가 유인해 줘야 해. 할 수 있겠어? 유인 내가 미끼가 되라고 믿어. 내가 널 지킬 테니까. 레이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놈들의 시야에 노출되는 곳으로 나갔다. 일부러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를 냈다. 저기 있다. 여자를 잡아 매복해 있던 용병 2명이 레이첼을 발견하고 달려들었다. 그들은 승리감에 취해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 레이첼이 도망치는 척하다가 바닥에 엎드렸다. 지금이야 선두에 있던 용병이 와이어를 건드렸다. 피 이잉퍽 휘어졌던 나무가 튕겨나가며 용병의 가슴팍을 강타했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놈이 나동그라졌다. 뒤따르던 놈이 당황하여 멈칫하는 순간 발밑에 눈이 꺼졌다. 으악 함정에 빠진 놈의 비명이 숲을 울렸다. 도진이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 남은 한 놈의 목덜미를 덮쳤다. 단검 손잡이로 뒤통수를 가격하자 놈은 그대로 기절했다. 순식간이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셋을 제압했다.
봤지 이게 707식 사냥이야. 도진이 놈들의 품에서 소총과 탄창, 그리고 무전기를 노획했다. 레이첼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잔혹하리만치 효율적인 살상 기술. 하지만 그 기술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였다. 빨리 챙겨. 놈들의 동료들이 이쪽으로 올 거야. 도진이 레이첼에게 권총 한 자루를 건넸다. 쓸 줄 알지 물론이지. 사격대회 우승자야. 레이첼이 총을 받아들며 비장하게 웃었다. 이제 그들은 도망자가 아니었다. 이 설원의 전사였다. 밤이 되자 그들은 놈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동굴을 찾아 숨어들었다. 작은 모닥불을 피웠지만 연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른 나뭇가지 속만 골라 태웠다. 노획한 전투 식량을 나눠 먹으며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왔다. 불빛에 비친 도진의 얼굴은 피로해 보였다. 그는 상의를 탈의하고 다친 어깨를 치료하고 있었다. 레이첼의 시선이 그의 왼쪽 어깨에 새겨진 문신에 머물렀다. 독수리 날개와 번개, 707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 위에는 굵은 흉터가 가로지르고 있었다. 마치 그 과거를 부정하려는 듯이. 그 흉터. 5년 전 작전 때문이야.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진의 손이 멈췄다. 알고 있었어. 당신 파일 봤어. 작전명 블리자드. 팀원 전원 사망. 유일한 생존자 강도진. 도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생존자가 아니야. 도망자지. 동료들이 죽어갈 때 나만 살겠다고 빠져나왔어. 대장의 명령이었지만 아직도 꿈에 나와. 그들이 날 원망하는 눈빛이. 도진의 눈에 깊은 슬픔이 고였다. 항상 강해 보였던 남자의 가장 약한 모습이었다. 레이첼은 다가가 그의 흉터 위에 손을 얹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살아남은 건 죄가 아니라고. 당신이 살아남았기에 오늘 내가 살았어. 당신 동료들도 당신이 살아서 누군가를 지키길 바랐을 거야. 레이첼의 따뜻한 위로가 도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과 부드럽고 섬세한 손이 맞닿았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긴장감 속에 피어난 애틋한 감정. 하지만 그 분위기를 깨는 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다. 치직. 놈들을 놓쳤다. 포위망을 넓혀. 산 전체를 불태워서라도 찾아내. 팬텀의 리더. 고스트의 목소리였다. 놈은 미쳐가고 있었다. 식량이 바닥났다. 사흘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다. 추위는 칼날처럼 파고들었고 배고픔은 짐승처럼 뱃속을 핥히었다. 레이첼의 상태가 나빠졌다. 발목 부상의 통증과 극심한 피로가 겹쳐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추워. 레이첼이 헛소리를 하며 떨었다. 도진은 급했다. 뭐라도 먹여야 했다. 그는 눈 덮인 숲을 뒤져 나무 껍질을 벗겨내고 얼어붙은 계곡 바위 밑을 뒤져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와 뱀을 잡았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들이었지만 지금은 귀한 단백질원이었다. 도진은 뱀을 손질해 불에 구웠다. 레이첼, 정신 차려. 이거 먹어야 해. 싫어. 징그러워? 안 먹어. 레이첼이 고개를 저었다. 먹어야 산다고 도진은 억지로 그녀의 입을 벌려 고기를 밀어넣었다. 그리고 눈을 녹인 따뜻한 물을 먹였다. 밤새 도진은 레이첼의 곁을 지켰다. 열이 오르면 눈으로 찜질을 해주고 오한이 오면 자신의 몸으로 안아주었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녘, 레이첼이 눈을 떴다. 열은 내렸지만 얼굴은 패쑥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앉은 채 졸고 있는 도진을 보았다. 흑투성이가 된 얼굴, 쎄탄 눈, 자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남자. 레이첼은 눈물을 흘리며 도진의 뺨을 어루만졌다. 바보. 왜 이렇게까지 해? 도진이 번쩍 눈을 떴다. 깼어. 열은 그는 자신의 이마를 레이첼의 이마에 갖다 댔다.
다행이다. 열 내렸어. 도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따뜻해서 레이첼은 가슴이 저릿했다. 도진, 나 당신 좋아하나 봐. 극한 상황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레이첼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도진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로맨스에 잠길 시간은 없었다. 숲의 새들이 갑자기 떼지어 날아올랐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아주 많이. 그들은 산 정상 부근에 있는 폐쇄된 국립공원 관리소에 도착했다. 낡고 허름했지만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다. 여기 통신 장비가 있을 거야. 도진이 먼지 쌓인 책상을 뒤엎었다. 구석에 낡은 무선 통신기가 보였다. 하지만 전선은 끊어지고 기판은 녹슬어 있었다. 내가 해볼게. 공대 수석 졸업이야. 레이첼이 나섰다. 그녀는 손전등을 비추며 기판을 분해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눈빛만은 진지했다. 전력이 필요해. 배터리가 다 방전됐어. 내 무전기 배터리를 써. 도진이 놈들에게서 뺏은 무전기 배터리를 건넸다. 전압이 맞지 않았지만 전선을 까서 억지로 연결했다. 치지직. 여기는 구조 요청. 메이데이. 잡음 섞인 소리가 났다. 된다 신호가 잡혀 레이첼이 환호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쥐 새끼들. 이제 그만 나오지. 관리소 밖은 이미 포위되어 있었다. 수십 명의 용병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놈들은 도진과 레이첼이 갇힌 도간에 든 쥐라는 걸 알고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포위됐어. 탈출구는 없어. 도진이 창문 틈으로 밖을 확인하며 말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구조 요청 보냈어. 언제 온대? 최소 30분. 헬기가 뜨려면 시간이 걸려. 30분. 놈들이 공격해오면 3분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 도진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둘 다 살 수는 없다. 한 명이라도 살리려면 누군가는 남아야 했다. 도진은 레이첼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USB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게 뭐야? 내 노트북 데이터 백업본이야. 그리고 내 인식표. 이걸 왜 나한테? 뒷문 아래 개구멍이 있어. 숲으로 이어져. 내가 시선을 끄는 동안 너는 거기로 나가. 구조대 접선 지점까지 뛰어가. 실어같이 가. 혼자 못 가. 레이첼이 도진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제발 내 말 들어. 네가 살아야 내 임무가 완성돼. 날 실패자로 만들지 마. 도진이 레이첼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췄다. 가라. 이건 명령이다. 도진은 정문을 박차고 나갔다. 양손에 소총을 들고 람보처럼 사격했다. 타타타탕. 갑작스러운 기습에 용병들이 당황하며 흩어졌다. 저놈이다. 잡아. 모든 화력이 도진에게 집중되었다. 총알이 빗발치고 건물의 유리창이 박살났다. 도진은 엄폐물 사이를 뛰어다니며 놈들을 유인했다. 그 틈을 타 레이첼은 뒷문 개구멍으로 빠져나왔다. 눈물을 닦으며 숲을 향해 달렸다. 뒤에서 들려오는 총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다. 미안해. 미안해 도진. 도진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피가 솟구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수류탄을 던지고 연막탄을 터뜨리며 놈들을 교란했다. 와라 이 개자식들아. 도진이 고함을 지르며 마지막 탄창을 비웠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총알이 떨어지자 놈들이 떼거지로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개머리판이 도진의 머리를 강타했다. 쿨럭. 도진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그는 숲 쪽을 바라보았다. 레이첼은 무사히 갔을까? 고스트가 도진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렸다. 여자는 어디 갔어? 데이터는 지옥에. 가서 찾아라. 고스트가 비릿하게 웃으며 도진의 배를 걷어찼다. 독한 놈. 여자를 잡을 때까지 이놈을 살려둬라. 미끼로 써야겠어. 레이첼은 숲속에서 멈춰 섰다. 총소리가 멈췄다. 도진이 잡혔다.
그녀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도망쳐야 했다. 그게 도진이 원한 것이니까.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 있는 도진의 인식표를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에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아니야. 난 이렇게 못 가. 혼자서는 안 가. 레이첼의 눈빛이 변했다. 공포는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관리소 쪽으로 몸을 돌렸다. 레이첼은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정면 승부는 자살행위였다. 그녀는 머리를 썼다. 놈들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우회했다. 주변 경계가 허술했다. 놈들은 도진을 잡은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레이첼은 보초 한 명의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갔다. 도진에게 배운 기술이었다. 돌멩이로 뒤통수를 가격하고 쓰러진 놈의 무기와 무전기를 챙겼다. 그리고 차량의 연료통 뚜껑을 열고 헝겊을 밀어 넣었다. 불을 붙였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다. 놈들의 시선이 주차장으로 쏠렸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레이첼은 관리소 내부로 침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남자를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돌아온 전사였다. 그녀는 환풍구를 통해 건물 내부를 기어갔다. 아래쪽 방에서 고문당하는 도진의 모습이 보였다. 의자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된 도진. 말에 여자가 어디로 갔지? 고스트가 도진의 손가락을 꺾으며 물었다. 도진은 비명 대신 웃음을 터뜨렸다. 내 뒤에. 뭐 고스트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환풍구 뚜껑이 열리며 레이첼이 뛰어내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소총이 불을 뿜었다. 탓탓한 고스트의 부하 2명이 쓰러졌다. 고스트는 당황하여 책상 뒤로 몸을 숨겼다. 도진, 레이첼이 도진에게 달려가 밧줄을 끊었다. 너, 왜 돌아왔어? 바보같이. 도진이 쉰 목소리로 화를 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레이첼을 보자마자 생기를 되찾았다. 당신 버리고는 천국도 안 가. 같이 죽더라도 여기서 죽을 거야. 레이첼이 도진을 부축해 일으켰다. 독한 여자. 마음에 들어. 도진이 피 묻은 입술로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포위망을 뚫기 시작했다. 탈출 과정에서 바닥이 무너져 내렸다. 낡은 건물의 집안이 폭발 충격으로 붕괴된 것이다. 두 사람은 관리소 지하에 숨겨져 있던 자연 동굴, 거대한 얼음 틈새로 추락했다. 으악, 한참을 미끄러져 내려간 끝에 멈춘 곳은 수정처럼 빛나는 얼음 동굴이었다. 지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공간. 다행히 추락하면서 쌓인 눈이 쿠션 역할을 해준 덕분에 크게 다치진 않았다. 여긴 어디지? 레이첼이 손전등을 비췄다. 환상적이지만 섬뜩한 얼음 기둥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빙하 동굴이야. 출구를 찾아야 해. 도진이 다리를 절뚝이며 앞장섰다. 하지만 길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놈들의 추격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길을 잃으면 영원히 얼음 조각상이 될 운명이었다. 체력은 바닥났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지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주저앉았다. 우리 여기서 끝일까? 레이첼이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니, 우린 나가. 반드시. 도진이 레이첼의 손을 잡고 입김을 불어주었다. 도진, 만약에 우리가 나가서 평범한 세상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글쎄. 아마 카페에서 커피나 마시면서 지루한 얘기를 했겠지. 난 그 지루한 게 너무 하고 싶어. 당신이랑. 레이첼이 도진의 얼굴을 감싸고 입을 맞췄다. 차갑고 건조한 얼음 동굴 속에서 두 사람의 입술만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연인의 작별 인사가 아니라 살아서 나가겠다는 생의 의지를 담은 키스였다. 그때 천장의 얼음 틈새로 한 줄기 빛과 함께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다. 출구가 있어. 도진이 소리쳤다.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그 출구로 나가면 놈들이 기다리고 있는 절벽 위였다. 얼음벽을 타고 기어올라 지상으로 나왔다.
그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이었다. 눈보라는 멈췄지만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역시 나올 줄 알았어. 고스트가 헬기를 뒤에 두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남은 용병 5명이 그들을 포위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뒤는 천길 낭떠러지였다. 데이터 내놔. 그러면 고통 없이 보내주지. 고스트가 손을 내밀었다. 도지는 레이첼을 등 뒤로 숨겼다. 레이첼, 내 신호면 엎드려. 뭐 하려고 마지막 도박? 도진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수류탄이었다. 하지만 안전피는 이미 뽑혀 있었다. 다 같이 죽자. 도진이 수류탄을 들고 고스트에게 달려들었다. 미친놈. 고스트와 용병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하지만 도진은 수류탄을 던지지 않았다. 그것은 불발탄이었다. 놈들을 당황하게 만들기 위한 속임수였다. 이 틈을 타 도진은 가장 가까운 용병의 총을 빼서 사격했다. 탕탕탕 두 놈이 쓰러졌다. 레이첼도 숨겨뒀던 권총으로 어모 사격을 했다. 난전이 벌어졌다. 도진은 부상당한 몸으로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용병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하지만 고스트는 강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답게 도진의 공격을 받아내고 반격했다. 고스트의 칼이 도진의 허벅지를 찔렀다. 도진이 무릎을 꿇었다. 끝이다. 강도진. 고스트가 총구를 도진의 머리에 겨눴다. 안 돼. 레이첼이 소리쳤지만 총알이 다 떨어졌다.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이 고스트의 총을 정확히 맞췄다. 총이 튕겨 나갔다. 누구냐? 고스트가 당황하며 주위를 살폈다. 레이첼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쓰러진 용병의 저격총을 집어들고 있었다. 흔들리는 손, 흐릿한 시야. 하지만 그녀는 도진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방아쇠를 당겼다. 내 남자 건드리지 마. 레이첼이 다시 장전했다. 도진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고스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와 뒤엉켜 절벽 끝까지 굴렀다. 같이 가자. 고스트가 도진의 멱살을 잡고 절벽 아래로 끌고 가려 했다. 도진의 몸이 절벽 밖으로 반쯤 나갔다. 도진. 레이첼이 달려와 도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몸도 딸려 나갈 뻔했지만 그녀는 바위 틈에 다리를 걸고 버텼다. 놔. 이러다 너까지 떨어져. 도진이 소리쳤다. 그의 발목을 고스트가 붙잡고 늘어지고 있었다. 절대 안 놔. 꽉 잡아. 레이첼의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다. 하지만 그녀의 악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도진은 결심했다. 그는 다른 발로 고스트의 얼굴을 걷어찼다. 꺼져라. 망령아. 으아아. 고스트는 비명과 함께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레이첼은 젖먹던 힘을 다해 도진을 끌어올렸다. 두 사람은 눈밭 위에 대자로 뻗었다. 거친 숨소리만이 하늘을 채웠다. 살아남았다. 멀리서 구조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두. 레이첼이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살았어. 우리 살았어. 도진은 대답 대신 레이첼의 손을 잡고 꽉 쥐었다. 그의 눈에서 긴장이 풀리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1년 후 서울 남산의 벚꽃이 만개한 어느 봄날 강도진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다리의 부상은 완치되었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욱신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통증조차 그에게는 훈장이었다. 많이 기다렸어. 익숙한 목소리. 레이첼이었다. 그녀는 군복 대신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아니, 방금 왔어. 도진이 일어나며 미소 지었다. 레이첼은 이제 미군을 전역하고 한국 지사 보안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진은 그녀의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때 기억나. 얼음 호수 위에서 레이첼이 도진의 팔짱을 끼며 물었다. 어떻게 잊어? 내 인생 가장 추웠지만 가장 뜨거웠던 날인데. 도진이 레이첼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그때 당신이 그랬지.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으라고. 레이첼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이제는 반대야. 나랑 평생 같이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야 해. 알았어. 도진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령. 접수했습니다. 대위님. 두 사람은 벚꽃 잎이 흩날리는 길을 함께 걸어갔다. 얼어붙었던 호수가 녹아 봄이 오듯 그들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다. 죽음을 넘은 사랑은 그 어떤 시련보다 강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영원한 생존 파트너였다. 영상 끝.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남았을지 궁금합니다. 방금 들려드린 강도진과 레이첼의 사투는 단순히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벌어진 액션 영화 같은 탈출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차를 애는 듯한 영하의 추위와 언제 깨질지 모르는 빙판, 그리고 목숨을 노리는 적들의 추격까지. 이 모든 극한의 상황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시련들을 은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도진과 레이첼의 여정을 통해 차가운 절망 속에서도 결코 얼어붙지 않는 인간애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슴을 울리는 것은 연대와 체온의 힘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두 사람을 살린 것은 최첨단 무기도 레이첼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노트북 속의 기밀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 젖은 몸으로 죽어가던 그들을 구한 것은 바로 서로의 살을 맞대고 나눈 체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불신하고 경멸했지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네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거친 숲을 헤쳐나갈 때 우리는 종종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씁니다.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혹은 자존심 때문에 타인의 손길을 거부하곤 하죠. 하지만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힘들 때 묵묵히 내 등을 받쳐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 작은 온기가 언젠가 여러분을 구원할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변화와 성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레이첼을 보십시오. 그녀는 처음에 자신의 지위와 배경만을 믿고 타인을 깔보던 오만한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계급장도 돈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도진을 믿고 의지하며 마침내 그를 구하기 위해 다시 지옥으로 뛰어드는 강인한 전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몹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레이첼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우리는 껍질을 깨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부서뜨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진짜 힘을 꺼내주러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희생과 책임의 가치입니다. 강도진은 과거 동료를 잃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는 대신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라는 그의 거친 외침 속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숭고한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놓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짐승과 인간을 구분짓는 가장 고귀한 가치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치, 혹은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얼음이 녹고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에 두 사람이 재회했듯 지금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긴 밤도 결국엔 아침을 맞이하고 아무리 단단한 얼음도 봄볕 아래서는 녹아내리기 마련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고통과 시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레이첼이 도진의 등을 믿고 어둠 속을 달렸던 것처럼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묵묵히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모닥불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온기를 믿고 나의 약함을 사랑하며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용기 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차가운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남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생존과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가치 있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면책 조항 및 교육적 목적 명시 본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는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물이며 등장하는 인물, 지명, 사건은 실제와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이 콘텐츠는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 심리와 생존 기술,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탐구하기 위한 교육적 및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에 묘사된 특정 생존 기술이나 군사적 전술은 전문가의 지도 없이 무단으로 따라할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